안녕하세요. 우리 이전 시간까지 이번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여러 번 이번 단원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인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 단원에 있는 개념들을 매우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배울 함수와 함수값이라는 의미를 오늘부터 배워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기에 앞서서 이번 차시의 학습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두 문제, 온도와 관련된 문제와 키와 몸무게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의 단위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섭씨 온도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씨 온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조금 더 좋아하는 친구들은 절대 온도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온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온도들은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섭씨 온도가 10도씨 올라가면 화씨 온도는 18도 올라간다고 안내가 되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언주라는 사람은 키와 몸무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운대요. 어떤 가설이냐?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도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뭔가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언주는 이러한 가설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어떤 수학적 개념이 필요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수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를 미리 받아봤겠지만 이제 1번, 2번, 3번을 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표 안에 있는 숫자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네, 간단하지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마트에서는 구매 금액 1000원당 1원의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대요. 보통 이런 경우 0.1% 적립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1000원짜리 물티슈를 하나 샀습니다. 그랬을 때는 1포인트가 적립이 되겠죠. 2000원짜리 공책을 사면 2포인트 적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매한 금액에 대한 적립된 금액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숫화면을 혹시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본 적이 있나요? 숫화면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숫화면을 길게 늘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면발이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길게 늘여져 있는 면발을 한 군데에 합치면서 면이 2배가 되고, 또 그것을 길게 늘어뜨려서 반으로 접으면 면가닥이 2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화면의 길이를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했을 때 면발은 2가닥이 되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4가닥, 세 번째는 8가닥, 네 번째는 16가닥 이렇게 가겠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추측한 이 규칙성 속에서 8번째로 했을 때 숫화 면발의 개수는 2의 8제곱, 즉 256가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네요. x가 1씩 커짐에 따라서 y값이 10분의 1씩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식을 세웠나요? 선생님은 x는 10i라는 관계식도 세웠고 x-10i는 0이라는 관계식도 세웠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y는 10분의 1 x 꼴로 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연립방정식에서 배웠던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랑 비슷했어요. 한번 우리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x 더하기 y는 10, 2x 마이너스 9y는 5,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위의 식을 1번, 밑의 식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의 식을 y는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1을 1'을 대입한다는 개념도 사용을 했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 해결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1번의 식을 1'의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2번을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2번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렇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x의 값에 100을 대입을 한다. 그래서 y는 1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 뭔가 x에 100을 대입했다는 이 관계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x값을 대입했다는 표식을 낼까 하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함수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함수값은 무엇인지란 개념입니다. 아까 1번과 3번에서 살펴보았을 때 x값이 변하면서 y값도 하나씩 정해지고 있나요?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 결정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1번과 3번까지 볼 때 x값에 따라서 y값은 몇 개로 결정되나요? 한 개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x와 y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가 존재하냐면 x값이 하나씩 변할 때 y값도 하나씩 결정이 되는, x값에 따라서 오직 한 가지씩만 결정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매번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단어로 말할 필요성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관계를 함수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배울 이 함수라는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고 가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 놓았어요. 빈칸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함수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관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대응 관계가 있다면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y를 x의 함수.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 어떤 두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항상 함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문장으로 설명해 놓으니 함수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에 대해서 체험해 보도록 할 건데요. 밑에 5번, 6번, 7번, 8번이 여러분들과 함수와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5번, 6번, 7번, 8번을 틀릴 수 있어요. 사실 틀려야 거의 정상이에요. 왜냐? 이 질문들이 선생님이 매우 어려운 함수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서 이게 함수일까? y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인가? x값이 정해질 때 y값이 없지는 않은가? 잘 고민해보면서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10분의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를 해결하였나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5번에 1번. 자연수 x의 약수는 y이다.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연수 4의 약수는 몇 개이죠? 그쵸. 1, 2, 4로 총 3개인데 x값이 하나 결정될 때 y값이 3개 결정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4개
여러 개씩 결정되는 이 관계를 우리는 함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연수 x의 소인수 개수는 y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수 몇 개 있죠? 그쵸? 당연히 무수히 많죠. 1. 1의 약수는 1밖에 없는데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 개수는 0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3, 5, 7 등등등과 같은 소수들의 소인수 개수는 자기 자신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소인수 개수는 1개.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니까 이런 것 소인수 잘 못 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어서 소인수 개수가 2개입니다. 2랑 5 2개인 거죠. 그러면 30은 소인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소인수 개수 3개. 이렇게 각 자연수에 대해서 소인수 개수는 한 가지로 결정이 되죠.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이거나 이런 식으로.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딱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2번도 함수입니다. 이렇게 2번 같이 문장으로 표현이 되고 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워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문제가 좀 기네요.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2x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y라고 되어 있습니다. y값과 어떤 값이 같지요? 네, y값과 6x 값이 같습니다. x값이 1일 때 y값 6, x값이 2분의 1일 때 y값 3 이런 식으로 x가 0보다 크기만 하다면 우리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y가 x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3점을 주는 게임에서 x번 성공하여 총 점수 y점이라고 합니다. 자, x번 성공해서 얻은 총 점수를 x로 표현하게 된다면 3x겠지요. 즉 우리는 y가 3x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값이 하나 결정될 때 y값도 하나 결정되지요. 자, 5번은 질문이 조금 있던 문제였어요. 하루 중 낮 길이와 밤 길이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낮이랑 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선생님은 일단 낮은 해가 지평선 위에 뜨기 시작한 때부터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간 순간까지를 낮이라고 할게요. 밤은 해가 지평선 위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 하루는 총 24시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요. 낮과 밤의 길이를 합쳐서 24이고 선생님이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낮의 길이를 x, 밤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는 24다. 근데 이것을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얘도 함수이다. 자, 6번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4에 대해서 y는 절대값이 4인 수이므로 y값이 가능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어라? x가 하나 결정이 됐는데 y값이 2개가 돼버렸죠? 또 0을 선택하면 1개가 되고 마이너스를 선택하게 된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km의 거리의 도로에서 시속 xkm로 일정하게 달릴 때 완주때까지 걸린 시간을 y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속력의 개념을 생각을 한다고 했었어요. 시속이란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xkm/h라는 거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y는 x의 함수인지 궁금하니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x가 1일 때 y는 30, x는 2일 때 y는 15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도 우리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2020년
8월 24일 X시 정각의 내 휴대폰 배터리 양은 Y입니다. 이것 또한 함수입니다. 비록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고 전혀 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이것이 함수 관계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8월 24일 자정에 정확히 시계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배터리의 잔량이 5%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핸드폰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면 배터리를 얼만큼 사용했는지 어떻게 충전되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시 정각에는 선생님이 이제 저속 충전이 돼서 20%가 되었고 2시 정각에는 35%가 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시각, 정확히 1시 0분 0초에 딱 보았을 때 배터리의 잔량은 하나의 값만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계도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 5번에서 8번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이제 6번, 7번, 8번은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y가 x의 함수가 된다는 뜻은 x값이 변할 때 그에 대응하는 y값이 정해져야 하고 그 값이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한 개여야 합니다. 또 x, y가 어떤 관계가 있으면 항상 함수가 되나요? 그쵸? 아니었죠. 왜 아니었나요? 맞아요. x, y의 관계가 있어도 y값이 하나로 x값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수는 표나 말로도 나타낼 수 있었지요. 앞장에 있는 섭씨온도와 화씨온도 사이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 표나 식으로 나타내 보게 될 텐데요. 이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수를 배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섭씨 10도씨가 올라가는 것은 뭐랑 똑같다 했냐면 화씨 18도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섭씨 10도씨랑 화씨 18도씨랑 같은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섭씨 0도와 화씨 32도가 같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표로 나타내 보았어요. 섭씨가 0도일 때 화씨는 32도, 섭씨가 10도 올라가면 화씨는 18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섭씨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이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x가 10만큼 올라갈 때 y가 18도만큼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먼저 이러한 식을 세운 다음에 x값이 0일 때 y값이 32임을 알고 있는데 직접 대입하니까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32를 더한 만큼, 즉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배울 내용은 어떤 함수의 식을 세우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세울 예정이에요. 이번 문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점이 되게 여러 개가 찍혀 있죠. 근데 지금 그림 여러분들이 아마 종이를 뽑았으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어떤 정비례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하나 그려볼게요. 아이고, 너무 삐뚤다. 좋죠. 자, 이렇게 이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이 모습을 보았을 때 몸무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키도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몸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키도 커진다는 것을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아마 몸무게가 높은 사람은 키도 클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키와 몸무게는 함수 관계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이 그림 1에 대해서 함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렇죠. 어떤 친구는 이 빨간색 선으로 된 그래프는 함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대요. 왜냐? 함수 값이 x값이 하나 주어질 때 y값이 하나씩 밖에 결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파란색 그래프들을 보게 된다면 그렇죠. x값이 하나 정해져도 y값이 두 개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키와 몸무게 이 파란 점들의 관계는 함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함수값이라는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함수값, 함수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함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y가 x의 함수라는 것은 많이 관찰을 했었죠. 여러 가지 예시를 관찰을 했었는데요. 함수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했죠? 그렇죠.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주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x가 하나 결정될 때 y값도 하나씩 결정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을 고안해 보다 보니 사람들은 y를 함수의 펑션의 f를 따서 펑션의 맨 앞글자 f를 따서 f 괄호치고 x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호가 왜 함수에 가장 적합하느냐? 첫 번째, y와 fx에 대해서 y와 x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x값이 주어질 때 y값이 오직 한 가지로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데피니션 두 번째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여기 같이 수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fx가 마이너스 3x일 때 x값에 1, 2, 3을 차례로 대입하며 y값은 하나씩 결정되고 있으니 함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값에 1을 집어넣었더니 y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x값에 1을 집어넣었더니 y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x값에 2를 넣었더니 y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온다. x값에 3을 대입했더니 y값은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선생님이 정리를 하자면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은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fx의 값을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퀘스천 생략하고요. 연습하기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함수값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의 함수에서 x는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자면 x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죠. f-1 값도 구해봅시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함수가 주어진 거예요. 1번 함수와 2번 함수는 다른 함수죠. 그래서 2번 함수에도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하였더니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7이 돼서 8.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음수 곱하기 음수, 음수 곱하기 양수 등의 그런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다행인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계산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거 중에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전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5번은 어려워했을 거예요. y는 절대값 x. 오늘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얘는 지금 함수가 식으로 주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구하죠? 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 이 친구는 함수를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장을 통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값 1은 1, 절대값 마이너스 1도 1. 쉽죠? 자,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연습 문제를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어디에 수정을 해야 되느냐? x시 정각까지,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닌 유리수일 때,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물론 0이 아닌 유리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혼란을 적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었고, y는 x의 분모 분자의 곱.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되죠? 자, 지금부터 10분에서 20분 정도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시작할 테니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면, 함수가 아닌 것은 5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수 5보다 작은 자연수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1, 2, 3, 4. 이럴 수가! x가 하나 결정됐는데 y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함수이니 왜 함수가 되는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가 f에 1이라는 수를 대입을 했을 때, x에 1이라는 수를 대입을 했을 때 그 값이 5가 된대요.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2에 더하기 a가 5가 된다. 즉 a는 7입니다. 3번, f-3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래서 계산을 하자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f1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선생님이 절대값 안에 1이 들어가는 경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9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7. 선생님이 이거는 문제를 낼 때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원래라면은 연립방정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 값이 0이라는 게 밝혀졌죠. 자, 이거는 이렇게 조건이 신기한 문제이지요. 이것도 선생님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f2분의 3이 무엇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뭐 있죠? 그렇죠. 1, 0, 마이너스 1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애 1.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f2분의 1을 구했을 때 0, f1은 1, f2분의 3은 1, f2는 2. 그 다음에 f2분의 5는 2.
그 다음에 F2분의 11이 5가 될 텐데 그 전에 있던 거 F5는 5니까 총 더하면 30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중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것이 가장 큰 것은 1번에 2, 2번에 3. 이 값이 2인 게 아니고 F-2의 값을 선생님이 적고 있는 거죠. 3번에 4번에 5, 5번에 마이너스 3 따라서 4번이 제일 큽니다. 다음 주어진 관계가 함수이면 F 아니면 X. 선생님이 일단 쭉 써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둘레 길이 y,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2 파이 x, x 값이 정해지면 y 값 정해지고 있지요. 이것도 사실 2020년이란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하루에 대해서 사용한 총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게 된다면 X일에 내가 사용한 돈의 총액은 하나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제 사용한 돈은 정확히 한 5,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비랑 간식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5,500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에 확진된 그 X월에 코로나에 확진된 총 인원수 Y를 구하는 건데요. 이 Y는 X값이 하나 결정되면 그 월에 그 달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일정하기 때문에 함수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이제 네 번째. 자연수 X의 배수 Y. 여러분들 자연수 X를 2일 때 함수 만약에 2일 때 Y가 뭐뭐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 4, 6, 8, 10, 12, 땡땡땡땡 이렇게 무한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y가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한계 이런 경우 함수가 될 수 없죠. 자, 5번 x는 12일 때 가능한 y 1, 2, 3, 4, 6, 12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약수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 x의 약수 y 이 관계는 함수라고 말할 수 없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문제를 변형해서 약수, 개수, y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x인 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 1인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거리가 1인 수 몇 개 있어요? 그쵸. 2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도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함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7번 x시 정각까지 내가 섭취한 칼로리의 양. 이것도 어느 특정한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예로 들어볼게요. 2020년 8월 25일 x시 정각까지 내가 섭취한 칼로리의 양은 그쵸. 딱 일정하게 나눠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선생님이 자꾸 마지막이라 하네요. 자, 책을 선생님이 4권을 꽂았을 때 총 두께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12cm. 그러면 X권을 꽂았을 땐 3Xcm.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결정되고 있는 이러한 관계 이제 말하기도 벅찹니다. 함수라고 합니다. x가 자연수일 때 x에 아주 가까운 수 이러한 수 이것은 뭐라고 말하죠? 어디서 막 웅성웅성 대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수 이런 말 수학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러한 말은 결과적으로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마지막 10번, 진짜 마지막. x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 때 우리가 모든 유리수는 분모분의 분자꼴,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 기하분수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0이 아니었을 때요. 그래서 그러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오직 하나로 나타내지고 그 분모 분자의 곱도 그러면 오직 하나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10번도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수와 함수값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처음 배운 개념이다 보니 매우 생소할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면서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함수의 그래프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